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기능평가 두 번째 내용으로요, 수식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잘 보이게 확대를 좀 했고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종이는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오셔야 되고요. 3번 밑에서 가로 열고 1번이라고 해서 문제 번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쪽도 이후에 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도록 메뉴에 입력, 메뉴줄에 입력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수식도 단추가 이렇게 위아래가 눌러지실 건데요. 위쪽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수식 대화 상자를 바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서 입력하는 요령은 그렇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나 문자는 최대한 키보드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키보드로 입력이 되지 않는 내용들은 이 위에서 누르시면 나타나는 내용들이 찾아지실 거예요. 이를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줄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만들면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죠? 키보드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대문자로 그리고 갖다도 키보드에 있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란 글자가 아래쪽에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글자를 아래쪽에 쓰는 것은 첫 번째 도구에서 위첨자, 아래첨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첫 번째에서 하이 메뉴가 이렇게 나왔고요. 위첨자, 그죠? 오른쪽 위첨자, 왼쪽 위첨자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오른쪽 아래첨자, 왼쪽 아래첨자. 네, 끝에 거는 위아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른쪽 아래점자 맞죠? 오른쪽 아래첨자 세 번째 거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한글로 그렇죠? 운동 입력하시고요. 이 다음 주의하실 점은 이후에 그대로 계속 입력을 하신다면 계속 아래 첨자의 형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오른쪽으로 방향키 있죠? 예, 키보드의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서 커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작은 첨자 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키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키 내지는 마우스로 이쪽을 클릭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키보드에서 오른쪽 길어진 게 보이죠? 길어지죠? 짧았다가 길어집니다. 지금 왼쪽 짧아요? 오른쪽 깁니다. 이렇게 길게 나온 다음에 빼기 그죠? 예, 키보드에서 그리고 다시 영어 또 영어로 다시 위치가 되겠죠? 또 아래첨자 세 번째 아래첨자 이번에는 위치 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또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같다 이꼴 자 지금 문제대로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똑같이 따라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문자가 2분의 1입니다. 분수이네요. 따라서 커서를 두시고 분수는 여기 있습니다. 예, 누르시면 위아래로 나누는 분수가 나타납니다.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위에 있죠. 1 그리고 아래쪽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2 마우스로 이동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방향키 있잖아요. 오른쪽 방향키 그래서 키보드를 쓰는 것이 빠르고 편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문자 영어 K 한글이네요.
자, 그리고 다시 분수입니다. 분수. 소문자로 2가 보여요. 소문자로 2가 보이고요. 그리고 위첨자입니다. 그죠? 위첨자. A를 눌러서 첫 번째 위첨자. 그리고 2.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소문자 A. 되셨죠?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향키로 벗어나서 빼기. 다시 대문자 K.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 소문자 E. 한 번 더 위첨자 2번 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 A라고 하시면 자,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똑같나요? 자, 이후에 닫기, 나가기 단추인데요. 누르시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입력을 해주고요. X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X 단추를 누르면 입력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입력하겠다라고 답변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나가기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나가기. 들어왔죠? 자,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줄이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번 문제는 이 화면에서 보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죠. 그죠? 2번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 제일 좌측에 보시면 탭이라는 키가 있어요. 탭. 탭키, 컨트롤 키 위에 있습니다. 탭키를 3번 누르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자, 이런 형태로해서 한 칸을 또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2번을 입력할 수 있는 위치를 잡으신 거죠. 네, 할게요. 자, 여기 탭으로 3번 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문제. 예, 2번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역시 입력의 수식 위에 루트 X 된 이 단추 누르시면 돼요. 입력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수식 입력을 눌렀고요. 수식 편집기가 나타났고요. 자, 역시 대문자 R입니다.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키보드로 입력하시고요. X 기호는요. 여기 더하기 빼기 기호 보이시죠? 여기에 더하기 빼기가 같이 있는 메뉴도 있고요. X가 여기 있네요. 그죠? X 이렇게 곱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3. 자, 그리고 같다, equal. 그리고 분수 크게 보셔야 됩니다. 분수. 그리고 숫자 360, 소문자 H. 아래쪽 내려오십니다. 2파인데요. 2는 키보드에 있어요. 파이는 없죠. 자, 파이는 여기 그리스, 대문자, 소문자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글자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조금 찾으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시면 어디에 있더라 라는 것 정도가 숙지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두 번째 이 메뉴 쪽에 보시면 여기 파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보이시죠?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가로를 열입니다. 가로 열고 파이교가 있네요. 파이교. 파이교 찾아야 되겠죠. 그죠? 좀 비슷하게 생긴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또 없죠. 예.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거. 여기도 같은 건 없네요. 그다음 칸에는 여기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달라 보이고요. 더하기 빼기 쪽에 어때요? 얘가 더 정확하겠다. 그죠? 그래서 앞서 처음에 했었던 것은 뭔가 약간은 비슷했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정확한 기호가 보입니다. 여기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아래 첨자인 것 같죠? 대문자 A 눌러서 아래 첨자 그리고 대문자 A 벗어나고요. 그리고 빼기 그죠? 다시 기호에서 파이교 넣어주시고요. 아래 첨자 대문자 B. 자, 이때도 여기서 가로를 많이 닫으세요. 이렇게 닫으면 아래 첨자 있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서 이건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벗어나셔서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셔야 하고요. 앞서 A에서
앞서 A에서 여기 빼기를 입력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십니다. 방향키로 한 번은 이렇게 옮겨 주셔야 크게 들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작은 형태의 아래 첨자로 계속 이어지니까 올바른 모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른쪽 방향키로 마저 벗어납니다. 곱하기 3 남았습니다. 곱하기, 자, 3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가 다 됐고요. 갖고 나가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저희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두 개만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가 같이 작성을 해 드리지만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기호도 있고요. 인테그럴 기호도 있고요. 리미트 기호도 있고요. 이게 뭐 가로 관련된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기출 유형 내지는 모의 문제들을 따라서 작성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커서의 방향 위치를 잘 보시고 입력을 하는 연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답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번, 2번 두 개의 수식 입력 문제를 완성하셨어요. 그죠? 자, 이제는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은 보이시면 도형을 이용해서 2번 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완성하는 이 페이지에 이제 도형까지만 하면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도형은 여기 있죠. 역시 입력에 오시면 입력에 있는 이 제일 좌측에 도구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을 할 건데요. 눌러보시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각형을 거의 많이 쓰고요. 가끔 원형 또는 호 그리고 이 글상자 이거를 쓰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위에 여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도 사각형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사각형으로 그리신 뒤에 여기를 반원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사각형 먼저 그리고요. 이때 여기 보면 크기가 있어요. 115에 17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기를 잘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사각형이라고 해서 이 직사각형 쓰시면 됩니다. 사각형 누르시고 한 번만 클릭하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그리세요. 괜찮으세요? 크기를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입력할 때는 편하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개체 속성 제일 위에 있죠. 개체 속성을 누르면 창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이 크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 크기는 기본 탭에 있어요. 기본 탭에서 이 크기를 볼 수 있겠고요. 이때 너비 높이를 여기 적혀 있는 115에 17 누르고 115 여기 누르고 17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크기 고정을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크기 고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선이라는 탭으로 좀 와보세요. 선이라는 탭에 오시면 현재 사각형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둥근 모양이나 반원 모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원 모양이세요. 그죠? 반원 눌러주시고요. 반원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면색이 파랑입니다 라고도 드리죠. 그러면 면색은 채우기에 있으세요. 채우기 탭으로 오셔야 됩니다. 채우기에 면색을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눌러서 파랑.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파랑색이 있습니다. 파랑색을 보시고 설정해 볼게요. 자, 크기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 도형은 이 문제 4번 번호 아래쪽에 위치하시면 되고요. 여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백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중앙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가까이 안 붙이셔도 돼요. 밑에 여유 많거든요. 예, 적정하게 넉넉하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글꼴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은 글자를 입력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 메뉴를 누르시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커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따라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눌러주세요. 자, 커서가 생겼죠.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합니다. 제설, 시약 구간, 선정, 자, 여기 글자 색이 검정으로 나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동서 22 하양색을 요구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쓰셔도 돼요. 동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한 컴 글꼴이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꼴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크기는 22네요.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는데 22가 없으실 거예요. 선택이 안 되죠. 따라서 직접 키보드로 22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셔야 돼요. 엔터 하면 22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아래쪽에 적혀 있죠. 여기에 가운데 정렬도 있어요. 그죠? 글자 색깔도 하향이 있고 그래서 글자 색깔을 하얗게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만들어지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형은 사각형, 작은 거, 큰 거는 나중에 그릴게요. 두 번째 사각형. 이 사각형의 크기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에 가리키고 있는 이 화살촉은, 이 내용은 이 글자를 의미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따라서 저희는 여기 있는 사각형 크기는 90에 50. 그죠? 그리고 뾰족한 사각형이다. 그죠? 같이 갑니다. 사각형 입력에 바로 있으세요. 사각형을 바로 한번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드래그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크기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개체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 방법을 쓰셔도 되고 왼쪽으로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 선을 먼저 와볼게요. 선이라는 탭에 오니까 직각이 맞아요. 그죠?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은 다른 게 눌러져 있으면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기본 한번 눌러주세요. 기본 누르면 기본에는 크기가 있죠. 크기. 지금 90에 50이었습니다. 90, 50 크기 고정. 크기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도 한번 가볼게요. 채우기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을 제외한 걸 쓰시는 게 좋으세요. 흰색은 특별한 색상 지정은 없지만 흰색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있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흰색보다는 색상이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 만들어졌죠. 자, 위치는 나중에 옮길 수 있도록 적정한 자리에 비슷하게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올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도형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도형은 이 한 줄 도형이 이제 총 3개가 돼요. 동그란 1번 도형과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도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글자 도형까지 3개를 한꺼번에 완성하셔서 이 3개 도형을 한꺼번에 복사하는 형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부터 그려보죠. 원이죠. 원. 4원 누르시고요. 쭉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때 원의 크기는 타원 그리기라고 해서 여기서 알려드려요. 15mm에 15mm, 그죠? 더블 클릭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입니다. 기본 크기에서 15 그리고 15, 15, 15mm로 해서 크기 고정해 주시고 면색이 하향입니다. 그러면 채우기에 가셔서 여기는 면색이 하향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게요. 그죠? 설정으로 나가봅니다. 자, 동그라미가 그려졌어요. 하나가 그려졌고요. 여기에 숫자 1 입력하셔야 되겠죠. 도형에서 글자를 입력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시면 됩니다. 가 생기면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1이라는 글자를 글꼴 굴림 20입니다. 역시 여기서 굴림 그리고 20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사각형 도형을 하나 넣겠습니다. 직사각형 클릭 중간에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크기는 11, 15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요구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양색을 제외한 임의색입니다. 임의색 색깔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흰색만 하지 않으면 다른 색으로 임의의 색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요구 조건입니다. 더블 클릭. 자, 기본 크기에서 먼저 갈게요. 크기는 11, 그죠? 그리고 15. 크기 고정을 눌러서 밖에서 수정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색으로 하셔야 되겠죠? 책처럼 주황색 해볼게요. 임의의 색입니다. 설정. 자, 그렇습니까? 11, 15. 모양이 11, 15예요. 그죠? 네. 근데, 위로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로 얹혀져 있습니다. 이때는 이 도형을 누르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맨 뒤로 하면 되겠죠. 지금 맨 앞에 있는 형태입니다. 맨 뒤로 하면 뒤로 갑니다. 자, 클릭했더니 모양하고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원과 거의 일치가 되게끔 해서 이쪽 원 위쪽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 사각형을 해볼 텐데요. 이 글자 사각형은 여기를 보니까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크기로 비슷하게 아래쪽은 거의 맞추시면 되겠고요. 위쪽은 원에 그죠? 3분의 2 지점 정도 되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면색이 없습니다. 면색이 없어요. 투명이란 뜻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은 이 사각형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있는 이 보이십니까? 예, 얘가 가로 글상자인데요. 가로 글상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으로 그려서 글자를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여기서는 글상자로 적혀 있지만 사각형에다가 글자를 넣으면 걔가 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상자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사각형으로 그리시더라도 동일하게 세팅만 해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글상자로 해볼게요. 가로 글상자 클릭하시고 비슷하게 그리겠습니다. 길게 갈게요. 이 정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잘 안 되시면 수정하시고 크기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상자로 했기 때문에 글상자는 커서가 이렇게 바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글자를 자료, 선정, 구축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범위를 잡으셔서 글자 크기는 도둠의 18 드렸습니다. 그러면 18 선택을 했는데 글자가
제가 만들어 놓은 도형보다 더 커요. 그래서 두 줄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더 늘려서 한 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자, 늘어난 만큼 분명히 앞서 여기다가 길이를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쪽 화살표 만들어서 이렇게 줄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할게요. 가운데 정렬. 자, 이번에는 이 경계 선에서 이 도형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요구한 게 있었죠. 면색도 없고요. 선은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선은 점선 또는 파선을 종류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얘게 파선이고요. 여기가 점선입니다. 편한 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파선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오셔가지고요. 채우기에 없음을 해주셔야 돼요. 이 없음이 면색 색없음 이 뜻입니다. 없음을 눌러야 됨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색없음 그리고 설정. 자, 지금은 표시가 잘 되진 않아요. 흰색이라서 나중에 큰 밑바탕 도형이 들어가면 투명임이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도형 3개를 복사해서 이렇게 내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도형을 동시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편집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편집 메뉴 누르시면 개체 선택이 있습니다. 개체 선택을 눌러서 위에를 누르시면 바로 선택이 되고요. 아래쪽을 누르시면 개체 선택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체 선택을 누르시고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사각형이 따라다닐 겁니다. 이때 밖에서 조금 크게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동시에 될 수 있어요. 동시에 됐고 조금 내릴게요. 이렇게 자, 요 안에서 컨트롤 키가 복사해요. 그래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 그리고 그대로 똑바로 내릴 거기 때문에 시프트 키 동시에 2개를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2개 같이 누르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내려옵니다. 그죠? 한 번 더 그대로 눌러서 내려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개체 선택이 계속 눌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이 지금 하기가 좀 불편하세요. 글자 수정이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SC 누르시거나 아니면 개체 선택을 한 번 더 클릭하셔서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제 I자도 되고 글자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 클릭하시고 2번 클릭하시고 3번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우시고 그죠? 지우시고 AI 하신 다음에 대문자로 하시고요. 머신 러닝 선정 기법 개발 아래쪽에서도 지우시고 제설 지약 구간 선정 및 예측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예쁘게 만들고 감점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간격. 아무래도 똑같은 게 좋은데 지금 저는 이쪽이 좀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간격을 비슷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편집, 개체 선택 한 번 더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키보드 위쪽 화살표로 이렇게 누르면 움직입니다. 그죠? 예, 좀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마우스보다는 키보드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ESC 해서 또 취소하시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이 아래쪽 도형들도 같은 색보다는 다른 색이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 도형만 더블 클릭. 그죠? 색상만, 면 색상만 다르게. 한 번 밑에 도형도 더블 클릭. 면 색상 도형을 다르게. 임의의 색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전체적으로 완성 시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임의의 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큰 도형을 입력하겠습니다. 큰 도형 이후에 글자랑 그림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큰 도형은 크기가 여기에 보이네요. 130에 145. 그리고 모서리가 둥굽니다. 지금 모서리가 둥글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일반 사각형으로 해서 그리세요. 크기 작게 그려도 되겠죠. 임의로 그리시고요. 더블 클릭. 기본에서 크기를 130 그리고 높이를 145. 역시 크기 고정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으로 옵니다. 선에 오셔서 둥근 모양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은 흰색이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을 제외한 비슷한 초록색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미지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아무거나 아무 색 선택하셔서 자, 끌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의 위치하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죠? 이렇게 비슷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순서를 맨 뒤로 제일 뒤로 보내요.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시험 문제지와 동일하셔야 되는데 수정이 좀 필요하죠. 어디가 필요하시냐면 여기가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겠다. 그죠?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따라서 자, 이곳에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편집에 전체 이 도형을 선택해서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대체 선택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체 선택. 자, 그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덮어서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범위 잡으실 수 있겠죠. 그죠? 범위 잡고 드래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죠? 선택이 됐어요. 자, 이때 이제 요 사각형 마우스 포인트를 누르시고 위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져요. 같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느껴지시고, 여기 있는 도형도 조금 더 올리시면,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올리시면 아래쪽 도형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생겼다. 그죠? 조금 더 위로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재 이 문제지하고 동일하시게 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도형은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이 간격을 작게 해서 가깝게 만들면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자, ESC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글맵시, 그림 두 개가 있네요. 자, 글맵시, 왼쪽에 글맵시가 있어서 글맵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글맵시는 입력에 바로 아래쪽에 있죠. 글맵시. 역시 위아래 단추가 두 개인데 위에 글맵시 기호 단추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글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력하기 전에 잠깐 취소할게요. 커서 위치를 보겠습니다. 커서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커서 보이세요? 깜빡깜빡 여기 있어요. 이렇게 놓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안에다가 어디 이런 제목 같은데 이런 곳에다가 커서 놓고 하시면 안 되십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밖에 사자 밑에 이쪽에 커서 놓고 만들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글맵시 다시 한 번 더 클릭. 자, 입력 도시 데이터 센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글맵시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이 지금 요런 형태가 된 것 같죠? 요런 형태가 된 것 같죠? 예, 요 바깥 외곽선만 따라서 선을 긋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 모습을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찾을게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죠? 나비 넥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비 넥타이를 알려드립니다. 그죠? 자, 크기, 그리고 글씨체, 이런 것들은 설정한 이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씨체는 여기서 바꾸고 나가면 되겠네요. 줄 간격, 글자 간격은 안 돼요. 여기 손 대시면 안 되고, 글꼴은 여기서 할 수 있네요. 글꼴은 굴림. 올려볼게요. 제일 위로 올려서 굴림 치면 되시고, 글자 색상은 여기서 안 되세요. 설정. 만들어지는데요. 자, 기본색이 파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더블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크기부터 맞추죠. 크기는 50에 40. 이 50. 아래쪽은 40. 역시 크기 고정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나갔다가 다시 올게요, 일로. 자, 그리고 채우기 갑니다. 채우기. 채우기 면 색깔을 빨강. 그죠? 빨강색. 색상을 빨갛게. 자, 그리고 글맵시 쪽 한 번만 눌러 보겠습니다. 글맵시. 글맵시 누르면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림자 없죠, 그죠? 그림자 혹시 들어가 있다면 없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설정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났고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죠? 위로 올라오는데 앞서 배웠던 뭐 마우스 오른쪽에 순서 맨 앞으로 이거 누르시면 안 올라옵니다. 얘는. 자, 이제 속성이 좀 달라서 개체가 달라서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 내지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 하셨을 때 기본에서 이 나비 그림 4개가 있습니다. 이 나비 그림 4개 중에서 세 번째 그림이 글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나비인데 얘가 여기도 있어요. 이쪽에 보이십니까? 예. 자, 설정하고 바깥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설정. 올라오죠? 자, 위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배치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글맵시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옆에 이 그림, 그림 도형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역시 입력에 아래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도 위아래가 있는데요. 위에 그림 기호를 눌러서 바로 그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때 그림을 위치를 잡으셔야 됩니다. 문서란 곳에 오시면 ITQ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ITQ 더블 클릭. 픽처가 있죠? 픽처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문서에 ITQ의 픽처 로고 2라고 알려드리는데 로고 2는 1, 2, 3 주식회사. 역시 여기도 1, 2, 3이 보이죠? 로고 2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고 2 아이콘에서 더블 클릭 내지는 열기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 들어오죠. 자, 이때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하고 맞추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그림의 크기는 50에 35. 이번에서 50, 35 크기 고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가 회색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란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에 보면 선을 눌렀네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색조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회색조. 자, 설정해 볼게요. 자, 크기와 함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또 밑에 감춰져 있죠. 더블 클릭을 통해서 기본에서 이 글자처럼 취급으로 지금 혹시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자처럼까지 취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 빼셔야 됩니다. 체크 빼셔야 임의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크를 빼야만 이 나비 본문과의 배치
나비 단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번째 거냐면 세 번째 거. 맞죠? 이것처럼 시급,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끌어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거의 완성이 됐고요. 하이퍼링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책갈피로 완성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3페이지하고 연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3페이지 완성했을 때 책갈피 하이퍼링크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까지는 책갈피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완성하는 연습을 반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어때요? 해보시면 거의 유사 동일하게 보이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비슷하게 동일하게 따라서 만드는 연습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